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로 또 흐름을 탄 역전이는 이 고점의 역전이는 또다시 보여드리네요. 야, 12월 들어가지고 계속 적중을 합니다.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요. 12월 1일, 2일, 뭐 주간 올킬. 자, 어제 주간 올킬 2.9배, 3배, 온리 핸디 언업으로만 접근했었죠. 월요일 날은 제가 원래 주간 조합표를 잘 안 나가는데 원래 그냥 쉬어버리죠. 근데 어제 매첩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빵큐 반대랑 그리고 남자농구 삼성 반대. 야,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었고 가뜩이나 그 코버니까지 결장을 해가지고 남자농구 모비스 마이네 오바 삼성생명 마이네 언더 본 거 다 맞으면서 주간 아주 깔끔 따라시하게 올킬에 이어서 NBA까지도 퍼펙트 올킬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해축조합표는 졸업해갖고 근 2주 2, 3주 동안을 제가 해축조합표를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축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주간하고 NBA만 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야, NBA도 메인 조합 3배, 3.2배, 야, 다 핸디 언어브로만 접근해서 또다시 올킬을 만들어낸 주간 올킬, NBA 올킬, 판을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타자 고니 빙의한 거죠, 거의. 아, 시카고 마인의 미네소타 원더, 미네소타 마인의 오늘의 단폴 미네소타 마인까지. 그냥 싹쓸이, 판쓸이, 올킬 그냥 미쳤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저도 빵빵하게 수익을 좀 올리는 날이 되었네요. 12월 들어서 제가 생일이 또 12월이라 그런지 좀 이게 좀 때빠를 좀 받나 봐요. 그죠? 자, 멤버십 가입도 한 번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6만 원으로 아주 배당 핸디 언어로만 어지간하면 접근을 해서 배당 역시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고 12월 들어가지고 기세는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수준입니다. 아셨죠? 멤버십 이 밑에 또 영상 설명란이나 그 보시면은 카카오톡 가입 다이렉트로 치킨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골드로 가입해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이거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샬럿하고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오늘 역시도 모든 경기가 컵대회인데 샬럿이랑 필라는 그냥 컵대회 탈락 확정된 상태라서 동기부여는 없거든요. 그냥 오늘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컵대회라는 거를 딱히 의식을 안 하고 어차피 이번 경기는 다 조별리그 막바지 경기라서 컵 경기인 거를 아예 배제를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8강 토너먼트부터는 이제 컵 경기라는 점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샬럿은 당분간 한 2주 정도의 부상으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라멜로 볼이. 라멜로 볼은 28일 이 마이애미전 출전이 마지막 출전이었거든요. 샬럿은 라멜로 볼 없이 이미 2경기를 치른 상태입니다. 이 2경기 동안 뉴욕전에 98점, 애틀란타전에 104점, 득점력은 뭐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나빴고 2번 모두 언더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4연속 언더를 기록 중입니다. 라멜로 볼은 팀 내 평균 득점 31.1 득점으로 압도적인 1위인 선수다 보니까 빈자리는 굉장히 크겠죠. 가뜩이나 샬럿은 필라에게 제일 약했던 팀입니다. 상대 전적 지금 7연패 중인데 당연히 전 시즌 필라에게 모두에게 패배했었고 올 시즌 역시도 필라한테 이미 한번 만나서 2점 차 아쉽게 패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멜로 볼이 없는 샬럿은 2경기 연속 팀 야투가 매우 저조했거든요. 3점 성률보다도 2점 슛 야투율이 좀 나쁜 편이었습니다. 즉 인사이드에서 야투를 살려줄 패스를 잘 뿌려줄 선수도 지금 마땅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점 슛의 퀄리티도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필라는 직전 디트전에 드루먼드가 4분 만에 부상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대승을 일궈냈습니다. 폴 조지가 야투는 형편없었지만 플러스 30이라는 팀 내 최다 득실 마진을 기록을 했는데 최다 리바운드를 잡기도 했었고 맥시 다음으로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한 선수기도 했습니다. 즉 야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뭐 어시스트라 리바운드라든지 뭐 수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여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겠죠.
지금 샬럿은 직전 경기 니차즈가 복귀하면서 골밑 경쟁이 한층 강화된 상태고, 최근 5경기 기준 샬럿이 공격 리바운드 따낼 확률, 여기 써져 있다시피 리그 1등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도 공격 리바운드가 약점인 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멜로 볼은 샬럿에서 득점만 잘해주던 선수가 아니에요. 어시스트도 압도적 1위입니다. 최다 득점자만 부재 중인 게 아니라 메인 볼핸들러, 그러니까 즉 팀의 공격을 살려줄 수 있는 지휘자 또한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샬럿의 공격에서의 퀄리티를 솔직히 좋게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샬럿 경기는 언더랑 반대 사이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정상적인 상식적이에요. 저도 뭐 상대전적 압살 이것도 큰 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명확한 1옵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2명이나 있죠. 폴 조지랑 이 맥시가 있고, 샬럿 같은 경우는 브랜든 밀러가 대놓고 1옵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 경험적으로나 뭐 효율면으로나 이 필라델피아보단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마인은 안 볼게요. 일반승 메인으로 볼게요. 필라 일반승. 왜냐하면은 직전 샬럿 경기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틀란타 전에 마인이 나와야 정상인 경기였습니다. 근데 샬럿이 마지막에 2초인가 3초 남겨놓고, 애틀란타가 이제 수비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미치치가 레이업으로 올라가고 딱 0점 마인이었던 게 프렌으로 바뀌면서 경기가 종료된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샬럿이 지금 깔끔하게 악스타임을 인정하고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엉겨붙기, 뭐 막판에 꼬장 부리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에는 뭐 기준점 의식하지 않고 마에는 솔직히 좀 꺼려집니다. 필라 일반 승메인으로 서브는 기준점이 매우 낮지만 양 팀의 지표가 오버는 절대 쳐다도 볼 수 없는 지표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투는 저조하죠. 페이스는 느리죠. 이거 마우스가 왜 엑셀이 렉 걸렸나? 페이스는 느리죠. 야투는 저조하죠. 수비는 또 그렇다고 양 팀이 공격 레이팅은 하위권에 양 팀 모두 나란히 있지만, 수비는 그래도 모두 중위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 경기는 서브는 언더 쪽입니다. 클리블랜드랑 워싱턴 경기는 사실 클블이 애틀란타의 이 수입을 당하면서 다소 신앙 빛이 좀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클리블의 최근 3경기가 애틀과의 2연전, 그리고 보스턴전까지 이렇게 3경기인데, 클리블은 딱히 슛이 좋은 팀이 이 3경기 동안은 아니었거든요. 최근 3경기 TS 순위도 21위에 불과했을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클블이 올 시즌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이 압도적인 야투 효율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날카로웠던 야투 효율이 좀 많이 흐물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비는 이 최악 수준으로 놓고 봐야 하는 워싱턴 상대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워싱턴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야투를 아주 건강하게 기록하게 만드는 특출난 능력을 가진 팀 중 하나입니다. 평균 실점도 기본적으로 항상 최상위권에 맴도는 팀이고, 클블은 사실상 복귀자들이 하나둘씩 생긴 상황에서 전력적인 측면에서 막 정말 큰 출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GTD도 딱 2명, 타이제롬하고 딘웨이드 떠 있는 건데, 그러고 이 워싱턴 상대로 클블이 9연승 중 상대전적으로 22년도부터 3년 동안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클블이 홈에서 워싱턴을 만났을 때 22년 시즌부터 10점 차, 13점 차, 39점 차, 24점 차 이렇게 승리를 아주 대승만 지금 꼬박꼬박 거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워싱턴이 지금 1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14연패를 기록 중인 팀인데, 이 과정에서 워싱턴이 프렌을 성공한 건 딱 3번이었어요. 3번. 샌안토니오 원정 가가지고 9.5 프렌 받고 딱 9점 차로 지면서 0.5 프렌 됐던 거 한 번 하고, 보스턴한테 15.5 받고 12점 차로 지면서 3.5점 차로 이 프렌 찍은 거 한 번. 그리고 미러키 전에 14점 바로 직전 경기였죠. 14.5 받고 10점 차로 지면서 4.5 프렌 점수차로 4.5 프렌 됐던 거. 이렇게 3번인데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21.4%입니다. 워싱턴이 프렌을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냥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은 2할 1푼짜리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 병살 나올 것 같아요. 글블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글블이 모처럼 그러니까 환기성 경기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글블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당연히 분위기가 좀 한층 꺾인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워싱턴 만나는 건 좀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워싱턴 상대로 지금 클블이 굉장히 아주 그냥 갑이죠. 뭐냐 핵가비지승에 대량 득점을 읽어내는 경기를 하는 게 좀 클블한테는 분위기 환기성으로 아주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블이 저는 130점 이상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클블 마인맨으로 서브는 오바 쪽입니다. 뉴욕하고 올랜도 경기는 동부에서 대표적으로 기준점을 낮게 받는 언더팀들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양팀 상대 전적은 21년 시즌부터 무려 11번이 있었고 이 11번 동안 2오바 9언더였거든요. 압도적인 언더 확률을 보유하고 있죠. 물론 올 시즌 뉴욕은 수비가 강점인 팀은 아니고 되려 야투율에 굉장히 의존하는 팀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뉴욕은 여전히 페이스가 느린 팀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18위면은 빠른 팀은 절대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러고 뉴욕이 뭐 최근에 대승을 좀 읽어내는 과정에서 상대 실점을 좀 봉인하는 능력은 탁월했죠. 뉴욕은 최근 2경기 연속 상대 득점을 100점 미만으로 허용한 팀입니다. 뉴욕이 최근 대량 실점을 허용했던 경기들의 박스 스코어를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 댈러스전, 유타전 모두 비약적으로 상대팀의 야투가 특히 3점 슛이 폭발했던 경기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올랜도가 뉴욕 상대로 3점 슛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아주 성능을 좋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뉴욕 상대로 이 129점을 생산해낸 댈러스는 이날 3점을 17개나 메이드시키면서 3점으로만 51득점을 뽑았고 121점을 낸 유타 역시도 3점 19개를 성공시키면서 3점으로 57점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올랜도는 3점 꼴찌팀이고 3점 성공률이 꼴찌팀이고 3점 성공 개수는 리그 27위 수준입니다. 즉, 이 3점을 굉장히 많이 던지지도 않고 3점 슛을 선호하는 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올랜도는 이 페인트 존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 뉴욕은 최근 5경기 페인트 존 실점이 리그 7위로 적은 팀이었거든요. 뉴욕은 반대로 은근 3점 시도가 좀 많은 팀입니다. 올 시즌에는 3점 의존도가 꽤 높은 팀인데 그러나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상대팀에게 3점을 가장 많이 허용하지 않는 팀 올랜도가 바로 리그 2등입니다. 3점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 팀의 메인 무기가 양 팀의 수비에 딱히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매치업입니다. 최근 5경기 기준 공격 템포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위랑 26위 굉장히 느린 팀들의 맞대결이라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기준점이 좀 낮은 편이 214.5면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승패 핸디 패스하고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언더 쪽으로만 토론토랑 워싱턴 경기는 전 시즌 맞대결 4번,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1번까지 모두 오바를 기록하면서 5연속 오바를 기록 중인 양팀의 맞대결이거든요. 지금 전 인디애나 경기는 언더 때려 죽어도 못 가고 인디애나 일반승도 못 간다는 마인드가 크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애나의 최근 5경기 평균 상대팀의 인디애나의 팀이야투 말고 인디애나를 상대했던 팀들의 평균 팀이야투가 51.7%였습니다. 압도적 리그 꼴찌거든요. 최근 3경기는 53.6%였습니다. 당연히 압도적 꼴찌였습니다. 평균 상대를 하는 팀, 인디애나를 지금 만나는 팀들이 평균적으로 팀야수가 50%를 계속 넘고 있다? 이거는 얘네가 디펜 레이팅 24위인 거랑 별개로 지금 엄청나게 얘네는 수비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도 적용되는 거예요. 상대가 인디애나를 만났을 때 야투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던지고 야투를 아주 자신감 있게 성공을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디애나의 수비에 당연히 압박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인디애나가 다 강팀만 만나갖고 이런 기록을 찍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대려 약체 팀들만 만나왔거든요. 최근 인디애나 5경기들 한번 살펴보시죠. 워싱턴, 뉴올리언즈, 포틀랜드, 디트, 멤피스였습니다. 멤피스 빼고는 다 프로권 팀이 아니에요. 오펜 레이팅도 뉴올리언즈랑 포틀랜드는 꼴찌 수준 기어다니는 팀들이었고, 근데 인디애나 만나니까 완전 해춘한 것 마냥 야투를 너도 나도 다 좋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인디애나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디애나 일반승이건 언더건 못 본다란 마인드가 깔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메인으로 오바보고 서브는 토론토 프렌인데 1.5엔드를 받았죠. 토론토가. 전 이 프렌은 접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서브 토론토 프렌은 그냥 패스로 바꿀게요. 1.5면 솔직히 토론토가 뭐 인디애나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토론토란 팀한테 1.5 마인 받을 만한 그 정도의 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백히 수준 차이는 있다라고 봐서 오바 쪽으로만 보겠다. 오바 쪽으로만. 오클라호마랑 유타 경기는 이건 저는 완전히 상성이 큰 매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리바운드 지표는 유타가 완전히 오클라호마를 압도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오클라호마가 어찌됐건 허르텐스테인이 주전 센터로 나오면서 공격 리바운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리바운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 유타의 문제가 뭡니까? 이 턴오버가 지금 모든 팀들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턴오버가 제일 많은 팀. 이건 최근 5경기로 보는 게 아니라 최근 시즌 전체로 봐도 유타가 턴오버 꼴찌입니다. 제일 많은 팀이에요. 그 정도로 유타의 약점은 턴오버인데, 대놓고 턴오버인데, 오클라호마가 턴오버 유발 부분 리그 1등입니다. 상대 팀을 가장 턴오버를 많이 하게 만드는 팀이 바로 오클라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타가 오클라호마 수비에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타가 턴오버가 많이 찍히는 경기들은 대량 득점을 커녕 뭐 100점도 간신히 넘기는 이런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난전에도 그랬고 자기들 홈에서도 그런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유타가 100점 언저리, 100점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의 득점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론적으로 오클 마이너 언더가 제일 확률 높은 접근이라고 봤는데, 근데 오클라호마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팀 야투나 3점 성률 부분이나 봤을 때 야투 흐름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거든요. 오클라호마도 지금 야투가 막 터지는 경기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게 한 가지 흠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점이 굉장히 높은 경기는 15, 막 이렇게 16, 15.5, 16.5 이 정도의 경기잖아요. 이런 경기가 마이너를 뜨려면은 오클라호마가 우선 기본 디폴트 값으로 최소한 120득점 이상의 기대치는 있어야 되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클라호마 메인으로 서브는 언어바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봤는데 굳이 보면 오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클라호마가 클불 경기 마냥 120득점, 130득점 넣을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오클라호마한테 지금 야투를 잘 넣는 경기보다 박는 경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오클라호마한테 좀 기대 심리를 좀 의존하면서 가는 배팅입니다. 이 경기는. 이 엑셀이 왜 자꾸 렉이 자꾸 걸리네. 컴퓨터가 포맷 한번 할 때가. 댈러스랑 멤피스 경기입니다. 멤피스에 먼저 주목을 해보시죠. 멤피스는 최근 10경기에서 7오바 3언더로 70% 확률로 오바를 낸 팀입니다. 이 3번의 언더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덴버전에 언더가 났었는데 덴버전에는 아시다시피 양팀 주축 선수들이 없었던 경기였어요. 멤피스는 에이스 자무란트가 없었고 덴버는 이 니콜라이 요키치가 없었던, 그러니까 양팀이 모두 좀 핵심 자원 없이 좀 졸전을 펼친 경기였고, 두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전에 포틀랜드가 98점밖에 못 내면서 25점 차 완전 통가비지 나왔던 경기였고, 세 번째 언더는 뉴올리언즈전이었거든요. 이때도 뉴올리언즈가 109점밖에 못 내면서 11점 차로 이 가비지가 꽤나 오래 나왔던 경기였죠. 그래서 가비지 언더가 난 경기였고, 즉 상대가 못하는 팀들, 요키치 없는 덴버, 포틀랜드, 뉴올리언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못하는 팀들만 만났을 때 언더가 났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도 사람다운 냄새 풍기는 팀을 만났을 때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던 팀들과의 경기는
다 오바가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멤피스는. 근데 지금 댈러스가 흐름이 제일 좋은 팀 중 하나죠. 사실상 지금 멤피스는 6연승 달리고 있고 댈러스는 4연승 달리고 있고 댈러스가 4연승 밖에 안 되는 수준이면 최근 9경기 8승 1패입니다. 흐름이 완전 절정인 두 팀의 맞대결이란 말이죠. 댈러스 살펴보면은 최근 8경기 중에 7오바 1언더였거든요. 딱 한 번만 언더 났고, 이 한 번 언더 난 게 유타와의 경기에서 의문의 졸전, 의문의 수비전 나오면서 2쿼터부터 완전 핵언더 찍으면서, 언더 나왔던 경기고, 나머지 경기는 다 핵오바였어요. 댈러스는 지금, 그리고 지금 멤피스는 잭 이디가 결장을 하고 댈러스는 라이블리가 지금 GTD에 올려져 있죠. 사실상 지금 주전급으로 코트를 밟던 센터 2명이 결장 이슈에 걸려져 있다라는 거는 양 팀이 골밑 싸움보다는 좀 어느 정도 중장거리 슛에 의존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 충분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가 여기 써져 있다시피 멤피스가 1위, 댈러스가 6위. 양 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농구와 더불어 템포도 빠르다는 것을 단번에 캐치할 수 있는 양 팀의 페이스 수치거든요. 기본적으로 양 팀의 득점력, 야투 흐름이 이렇게 좋아서 연승 타고 있는 상황인데 양 팀 똑같이 페이스가 빠르다? 기준점을 의식하지 말고 238점은 굉장히 높지만 240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웨인으로 오바. 승패엔디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엔디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고 그냥 오펜 레이팅 1위, 6위. 그냥 공격 수비도 양팀 모두 좋지만 결국에는 지금 양팀의 야투 흐름도 매우 좋죠. 3점도 양팀 리그 평균 이상 찍고 있고 팀 야투도 상당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양팀이 막 진짜 막 2분 놀고 3분 놀고 이런 경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양팀 모두 화력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오바 쪽으로 접근해요. 오바. 덴버랑 골스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덴버가 골스 상대로 7연승을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좀 천적이에요. 덴버가 골스 상대로. 골스는 지금 가뜩이나 좀 연패에 빠져 있고 덴버도 최근 성적이 매우 처참하지만 꾸역꾸역 연패는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덴버가 지금 연승을 못하고 있는 거는 실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5경기 기준 실점 1위는 시카고고 2등이 바로 덴버입니다. 이 실점이 어느 정도냐면 워싱턴, 애틀란타, 인디애나, 포틀랜드 이런 실점이 기본적으로 많은 팀들보다 훨씬 높게 실점을 하고 있는 게 덴버입니다. 그 정도로 덴버가 지금 대량 실점을 아주 쉽게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다만 골스가 내리막을 타게 된 이유는 얘가 공격력이 나빠져서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106.4점밖에 안 되고 리그 24위 수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덴버 상대로 대량 득점을 읽어낸 팀은 댈러스, 뉴욕 닉스, 클리퍼스, 충분히 골스보다 최근 경기력도 훨씬 더 좋은 팀들이었죠. 반면 유타나 레이커스는 덴버 상대로 100점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전 골스도 유타나 레이커스처럼 대량 득점을 읽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골스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골스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골스는 지금 포젬스키가 올 시즌 3점 더럽게 못 넣어주는 거, 그리고 멜트니의 시즌 아웃, 몇몇 선수들의 지금 집 나간 3점 슛 감각, 이런 것도 아주 큰 문제지만, 스티븐 커의 아니라 인게임 조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스페이싱이 안 되는 로테이션 계속 고집하고 직전 경기도 결론적으로 피닉스 전에 좀 추격하는 뉘앙스 나왔는데 나오다가 또 스페이싱이 안 되는 로테이션 돌리다가 또 의도 터지고 결국엔 대패당했죠. 벌써 몇 번째 지금 스코어링 런 발생하면서 역전패를 당해도 마땅한 대처를 안 하는 게 스티븐 커입니다. 결국에 지금 골스가 시즌 초에 아주 좋은 흐름 가다가 지금 골스가 어찌됐건 시즌 초에 한 거는 약팀들만 만나서 그랬고 12월부터는 완전 지옥 일정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균 회귀 법칙 적용될 수밖에 없다. 스티븐 커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브루클린한테 17점 차 이기던 거 역전당하고 샌안토니오한테 18점 차 이기던 거에 역전당하고 이런 거 다 인게임 조정 아예 안 해서예요. 17점 차, 18점 차 역전당하는 과정에서 스테판 커리 28분, 27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골스 사이드는 가려고 마음먹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투 차이 보세요. 덴버가 지금 팀 야투 부분 리그 1등이거든. 최근 5경기 53%. 덴버가 결국에는 수비가 안 돼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얘네 야투는 지금 리그 1등입니다. 그 정도로 공격력 성공률은 덴버가 제일 높은 팀인데 승리는 못한다? 상대의 공격력을 감당을 못해서 지는 건데 골수는 지금 팀의 야투 41.5%. 이것만 해도 양팀이 11.5%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팀 야투 차이 나는데 이거를 골스 플랜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덴버 승, 덴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어바가 안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골스 때문에 언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덴버 경기는 지금 오바만 초점 놓고 보는 게 맞는데, 그죠? 세크라멘토랑 휴스턴 경기는, 야, 이거 세크라멘토도 완전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7경기 1승 6패인데, 딱 미네소타한테만, 분위기 최악인 미네소타한테만 딱 승리 거뒀고, 이길 만한 팀들한테도 모두 다 지고 있는 게 세크라멘토입니다. 특히나 홈에서 지금 4연패 중이고 홈에서 지금 6연속 핸디캡 패배까지 하고 있는 게 세크라멘토예요. 세크는 올 시즌 내내 안 들어가는 3점슛이 제일 문제고 최근 5경기도 3점 성공률 26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를 파울을 많이 하면서 해내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5경기 파울 개수 리그 3위. 1등이 브루클린이고 2등이 워싱턴이거든요. 3위가 세크라멘토고 최근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 파울이 되게 대체로 많은 편이죠. 수비는 파울을 안 하고 클린하게 블락하는 게 좋은 수비인 거지 결국 파울이 많은 수비는 좋은 수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디펜에이스는 28위 꼴찌에서 3등 찍고 있는 거예요. 휴스턴은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절정의 흐름을 물론 이 지표 뭐 오펜레이팅 하위권이고 그리고 얘네 유일한 최장점인 리바운드 지표도 대략 세크한테 지금 밀리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야투율도 세크보다 현저하게 낮죠. 팀 야투 부분도. 근데 휴스턴의 이 짜임새 그리고 이 휴스턴 감독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시죠? 원래 보스턴 감독이었다가 보스턴 이 승승장구하는데 그 구단 내 여직원이랑 불륜 저질러가지고 잘리고 그 휴스턴 감독으로 부임한 감독이잖아요. 이 감독이 굉장히 유능한 감독이에요. 원래 이 보스턴 감독 그 불륜 안 저질렀으면은 지금까지도 보스턴 지휘봉 잡고 있었을 거예요. 조 마줄라는 코치로 있었을 거고. 그 정도로 휴스턴 감독이 굉장히 좋은 감독 명장인데 불륜 스캔들만 아니었으면은 근데 이 휴스턴이 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수비력과 더불어서 지금 직전 오클라호마전도 서부 1등하고 2등 매치업이었잖아요. 오클라호마랑 그러니까 양팀 모두 진짜 동기부여가 엄청 끈끈한 경기였어요. 사실상 서부 1등 자리 위협 받냐 못 받냐로 타이틀이 걸려져 있었던 매치업인데 결국에 누가 이겼죠? 휴스턴이 역배승 해냈잖아요. 그 정도로 휴스턴이 지금 기세가 엄청나게 좋고 그러고 휴스턴이 지금 승리한 경기에서 지금 9번 연속 핸디캡 승리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기준점 무시, 배당 무시하고 역배승도 가장 잘 해낸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엔 성향도 아주 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크라멘토 완전 최악의 분위기를 달리고 있고, 휴스턴은 완전 절정의 흐름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 팀의 온도 차이가 완전 온탕과 냉탕 수준으로 급격한 차이가 나는 경기라는 겁니다. 마진 차이만 보더라도. 플러스 7.6하고 마이너스 5.2는 명백한 차이가 크게 존재를 하죠. 휴스턴 승메인으로 자 이거는 제가 이거는 미리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선 휴스턴 마인까지 봅니다 전. 근데 이 NBA를 제가 오래 배팅한 사람으로서 2.5, 3.5, 4.5 이런 낮은 기준점들이 대략 플랜 더 잘 찍혀요. 이런 경기들이 불과 어저께인가 그저께 샬럿하고 애틀란타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치치가 의미 없는 레이업 올라갔고 마이너스 프렌 바뀌었다 그랬죠. 이런 기준점들이 자유투 하나 튕겨가지고 프렌 찍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제가 뼈저리게 저는 핸디 언어로만 접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접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바행과 핸디캡을 매일매일 배팅을 하면서 보고 느끼는 건데 대략 이런 2.5, 3.5, 4.5 야 기준점 낮네 이거 마행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략 뒤통수 맞고 코 깨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일반 승메인으로 볼게요. 휴스턴 일반 승메인으로 서브는 마행 언어반은 저는 이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총 8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진행을 했고, 주간 올길, 느바 올길. 야, 이거 아주 절정의 흐름 보여드리면서, 원래 제 유튜브 영상 제목에 막 올킬 하면은 막 올킬 했다라고 막 어그로 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뭐 연승 드립이라든지, 그리고 뭐 유튜브 제목으로 어그로를 끈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엔 다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징크스 때문이에요. 징크스. 이 연승 드립을 하거나, 그리고 뭐 유튜브 제목으로 어그로 끌면은 꼭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징크스를 굉장히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어그로 조회수가 좀 덜 나오더라도 어그로 안 끌 거예요. 당분간은 어그로 안 끌고 그냥 제 멤버십 회원분들이랑 실속 챙길랍니다. 시원히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멤버십 가입도 한 번만 관심 가져주시면은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